뒷담화가 뭐 학교 폭력이다, 뭐 아니다 이렇게 단정지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뭐 문제가 된 뒷담화의 어떤 구체적이나 그리고 어떤 말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따져봐서 학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좀 얘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학교로 TV 김다희 변호사. 장건수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저희가 학폭 전문 변호사로서 학폭 사건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그 중에서 뒷담화 문제를 정말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학부모님들께서 오셔가지고 변호사님 뒷담화 이거 한 거 걸렸는데 학교폭력 인정되는 건가요?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네. 어때요, 변호사님? 뭐 일단 뒷담화가 뭐 학교 폭력이다, 뭐 아니다 이렇게 단정지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뭐 문제가 된 뒷담화의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나 뭐 수위 그리고 어떤 맥락에서 말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따져봐서 학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좀 얘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뒷담화라고 해서 항상 학폭이 되는 건 아니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러면은 같은 뒷담화인데도 어떤 친구는 학폭 가해자가 될 수 있고 또 어떤 친구는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건데요. 네. 뒷담화가 언제 학교 폭력이 되고 또 언제는 안 되는지 이런 걸 알아두는 거는 우리 아이 미래할 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어려우실 것 같아서 사례를 통해서 한번 뒷담화의 학폭 기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5분만 좀 집중을 해보시면 우리 아이가 뭐 사과의 표시를 하는 것과는 별개로 학폭 가해자로까지 좀 인정되는 거는 피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A는 가장 친한 친구 중 하나인 B와 둘만이 있던 장소에서 조용히 대화하던 도중 비밀을 지켜준다는 B의 이야기를 믿고 B에게 C에 대한 뒷담화를 하였습니다. 뒷담화 내용을 들은 B는 이건 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에 C에게 A가 뒷담화를 하였다는 사실을 전달하였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사안은 저희가 정리한 사안인데요. 그 친한 친구한테 뒷담화를 했던 A가 학교폭력 가해 학생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그걸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A가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되는 거하고 아닌 거는 본인의 진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 물론 뒷담화를 하는 거는 100번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이긴 한데 이게 정말 법적으로 책임질 문제인지 학교폭력의 가해 학생으로 낙인이 찍힐 만한 문제인지 생각해 볼 만한 것 같아요. 맞아요. 일단 학생이 어떤 일상적인 학교 생활을 하는 중에 뭐 다른 학생한테 좀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 그렇다고 해서 바로 뭐 학교 폭력에 해당하는 뭐 모욕이나 명예훼손을 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겠죠. 사례 같은 경우도 좀 저희가 생각을 한번 해보면 일단 A가 아무도 없는 장소에서 이제 B하고 둘이만 한 대화잖아요. 또 B가 A한테 약간 말해봐 이렇게 좀 부추긴 뭐 정황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둘이 또 굉장히 친한 친구 사이였다는 점도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A는 내가 말한 내용이 전달될 거라고는 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정황이 좀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뭐 SNS로 막 이렇게 주고받은 대화도 아니니까 쉽게 캡처해서 빠르게 전파가 될 수 있는 뭐 그런 상황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뭐 이런 점들을 만약에 다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본다라고 하면 A 학생이 어떻게 C한테 피해를 막 가하려고 했던 대화는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좀 면이 고려가 돼서 학교폭력은 아니다라는 판단도 받아볼 여지가 있는 사안인 것 같아요. 이 변호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막 희망이 좀 생기는 것 같은 느낌도 드는 것 같아요. 내가 학폭 가해자인가 보다 이제 생각을 하다가 그러면은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내가 좀 사과할 문제이긴 한데 학교폭력인가? 라는 좀 생각은 좀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뒷담화로 신고된 경우에 부모님들께서는 이제 아이를 위해서 어떤 준비, 대비를 네.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첫째로는 아이하고 사실관계를 꼼꼼하게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막상 부모님들께서 상담 오실 때도 사실관계 잘 모르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저희가 조금만 질문을 해도 모르는 내용들이 되게 맞아요, 많으시거든요. 근데 일단 어떤 경위하고 어떤 맥락에서 그런 말을 했는지, 또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좀 구체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SNS처럼 뭐 전파 가능성이 많은 매체를 활용을 한 건지, 뭐 아니면 친하지 않은 애한테 뭐 그런 말을 한 건지, 발언 정도나 뭐 수위는 어떤지 이런 걸 다 따져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학교폭력 여부가 판단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그것들을 잘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일단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장악하고 있는 거는 네. 정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고, 이게 앞으로 어떤 방향을 결정하는지 기초가 되는 사실이기 때문에 반드시 꼼꼼하게 한번 진행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 사실관계가 확정을 했을 때
이게 우리가 전적으로 사과하고 속된 말로 납작 엎드리고 가야 되는 사안인 건지 아니면은 이거는 좀 학교 폭력으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데 내가 친구로서 친구가 좀 마음의 상처를 받은 일에 대해서는 뭐 사과를 하는 것과 별개로 또 학교 폭력은 법률적인 책임을 지는 거니까 그런 문제인지 아닌지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을 한 다음에 한번 네. 판단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2단계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했다 하더라도 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좋을지 좀 판단이 안 서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세요. 그럴 때는 그냥 법률 전문가, 변호사한테 한번 상담을 받으시고 방향을 뭐 다퉈볼 수 있는데 몰라가지고 이제 학폭이 인정되는 일은 굉장히 부모님으로서 마음 아픈 일이겠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들 한번 기억을 해보시고 내가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지 한번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어려움이 있으시다라고 하시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방향을 선택하시는 데 있어서만이라도 전문가의 상담을 좀 받아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요즘에 뉴스에서 학폭 전력 있으면 교대를 기탁할 수 없다. 또는 뭐 2호 처분만 있어도 수시 전형에서 0점 처리한다. 막 이런 뉴스들이 계속 올라오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뉴스들 때문에 문의 주시는 부모님들 굉장히 많은데 네. 저희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더 앞으로 자주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